안녕하세요. 포도향기입니다. 포도향기는 운악산 포도로 유명한 가평군 상면 율길리에 위치한 포도와 사과 과수원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께 과수원의 일상과 근처의 경치와 함께 포도나무와 사과나무의 경작 과정은 물론 각종 과일 및 채소의 생육 과정을 담은 사계절의 모습을 주기적으로 보여드림으로써 도시 생활을 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과수원의 모습과 주변 자연 경관을 시청함으로써 지친 도시 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구매하여 맛있게 드시는 포도와 사과들이 어떻게 재배되는가를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름은 듣고 열매는 봐서 알지만 실제는 어떠한 잎과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다양한 식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도시인들의 자연 식물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촌 귀농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 막연한 생각이 아닌 실제 생활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이들의 귀농 귀촌을 위한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평 운악산 포도 사과 과수원을 진행하면서 먼저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과수원의 위치를 소개합니다. 47번 국도를 따라 포천 이동 방향으로 가다 보면 베어스타운을 지나 서파 사거리에 도착합니다. 철원 부근에서 군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서파 검문소로 익숙한 곳입니다. 이제부터 가평군입니다 하는 안내 간판이 보이고 이제 만나게 되는 나가는 길로 내려갑니다. 이곳이 맛 좋고 당도 높은 운악산 비가림 포도를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가평군 상면 율길리입니다. 왼쪽 불다리로 나가면 율길초등학교가 있고 계속 앞으로 갑니다. 멀리 보이는 두부공장 바로 못 미쳐 지점에서 오른쪽 비포장 도로로 접어든 후 한참을 계속 직진합니다. 예년 같으면 눈과 얼음으로 길이 덮여 미끄러웠을 텐데 금년 겨울은 눈이 안 내려 길이 얼지 않은 대신 이렇게 질퍽거리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노면이 상당히 울퉁불퉁하여 일반 승용차로는 접근하기가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본인의 에마인 코란도가 모처럼 야생을 나온 듯 힘차게 달립니다. 조금만 더 달려가면 마침내 과수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차를 하고 과수원 설명을 하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한겨울인데 하늘의 흰구름이 마치 가을같이 느껴집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운악산입니다. 산세가 좋죠. 그리고 오른쪽 멀리 보이는 저 산 너머가 충년산입니다. 여름에 더위를 피해 많이들 놀러 가시는 숫동계곡이 있는 곳이죠. 주차한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의 총 면적은 약 3,000평으로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은 자연상태이며로 소나무, 밤나무, 잣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과수원에 멧돼지와 고라니들이 들어와 마음껏 파티를 즐기다가 결국 강제 퇴거당했는데 아직 고라니 한 마리가 남아있네요. 촬영은 못했지만 저 밑에서 위로 냅다 달려 올라가네요. 해마다 저 큰 잣나무에 많은 잣이 열리지만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저 매달린 모습만 멀리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위쪽엔 비가림 포도밭이 약 1,000평이 있으며 아래쪽엔 사과밭이 나머지 3분의 1은 약 1,000평이 있습니다. 1,000평의 포도밭은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거리가 축구장 길이보다도 긴 약 110m나 됩니다. 이곳에는 포도 품종 중 캠벨 얼리 450주와 거봉 7주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 기온은 서울 지역보다 항상 4 내지 5도 정도가 낮아 얼리 캠벨 외에 추위에 약한 다른 품종은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는 비가림 포도 재배 방식이 이곳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과밭은
300주 정도의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주종은 부사이고 홍로와 요가라는 품종도 일부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봄에 피어나는 포도의 어린 새순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바로 이 화면 속의 이 모습입니다. 어떤 화가도 이 어린 포도의 새순을 물감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의 오묘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색상입니다. 포도와 머루를 구별하실 수 있나요?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겠다고 입었던 바로 그 머루입니다. 포도보다 씨알이 작습니다. 그러나 포도보다 영양분은 더 높다고 합니다. 사과꽃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나요? 봄이 되면 과수원 온통 흰색으로 덮입니다. 그리고 은은히 코끝을 스치는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사과가 홍로이고 뒤에 보이는 것이 부사입니다. 홍로꽃은 부사꽃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과수원의 판매 품종이 아니라 솎아주지 않아 농익은 사과들이 밑으로 저절로 떨어집니다. 홍로 사과는 달콤하고 아삭하며 신맛이 거의 없고 당도가 높아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사과이지만 육질이 무르기 때문에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 제때가 아니면 맛을 보기 힘듭니다. 반면 부사는 사과의 육질이 단단하여 냉장시설이 발달한 요즘은 오랫동안 보관 저장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복숭아꽃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왜 오래전부터 아름다운 여인을 복숭아에 비교했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열매에서 5가지 맛을 느낄 수 있고 오장에 골고루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오미자입니다.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오미자는 효소를 만들어 덥고 지친 한여름에 물에 타 마시면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세계 장수마을 오키나와의 장수 비결은 바로 이 여주를 가지고 요리를 해먹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이 여주에는 체내에서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식물 인슐린이 여주의 열매와 씨에 많이 들어있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매실, 요즘은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피로회복과 간장을 보호하고 해독작용이 뛰어나다고 하니 애주가 여러분들께서는 꾸준히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 개복숭아, 언뜻 보면 매실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구분이 안 되나 열매가 매실은 동글동글한 반면 개복숭아는 조금 길쭉한 것 같습니다. 잎을 보면 확실히 구별됩니다. 한때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시오가피입니다. 봄에 삼겹살을 구워 상추와 깻잎 대신 가시오가피 새순을 싸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삼겹살과 오가피순 최고의 환상적인 궁합입니다. 간혹 신문지상을 통해 전날 꿈을 꾸고 산삼을 캤다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산에 100년 묵은 산삼이 바로 옆에 있다 해도 모르고 지나갈 판이었습니다. 인삼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진 속 하얀 꽃망울이 빨갛게 변한답니다. 빨간색이 아주 예쁩니다. 보기는 작아 보여도 뿌린 지 10년 정도 된 장내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산에 가시면 저런 모양의 식물이 있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100년도 더 된 산삼일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한때 이웃집에서 기르던 거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거위들도 둘이 즐겁게 노래 부르며 놀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는 이내 토라져 싸워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떠나가는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봅니다. 이내 다시 돌아와 언제 토라졌냐는 듯 다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과수원 주위는 아직 온통 갈색입니다. 그러나 이내 주위산과 과수원에 봄이 찾아오면 주위는 연두색으로 변하고 온갖 생물이 다시 움트고 싹을 내고 꽃을 피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